동집행위원장 민성욱입니다. 가치범 영화 상영은 모두를 위한 영화제를 만들기 위해 2023년도부터 신설해서 올해로 3회차를 맞이하게 되었습니다. 가치범은 장애인과 비장애인이 영화를 같이 본다라는 의미를 담고 있으며 매년 많은 관심에 힘입어 상영 및 이벤트를 확대하여 진행하고 있습니다. 특히 올해는 영화진흥위원회가 주최하고 한국농아인협회가 주관하는 가치범 영화제와 업무 협약을 체결하여 5월 7일과 8일, 오늘부터죠, 양일을 가치범 영화의 날로 지정하였습니다. 이번 특별 상영에서는 총 17편의 작품을 한글 자막, 화면 해설, 수어 영상 등 다양한 가치범 상영 서비스를 제공합니다. 오늘 첫 상영을 시작으로 내일까지 모든 상영이 무료로 진행될 예정이며 올해 처음으로 선정된 가치범 앰버서더 김보라 배우님이 프로그램 이벤트를 진행해 주실 예정입니다. 오늘 이 자리에도 함께 착석하셔서 지금 영화를 같이 보실 예정인데요. 앞으로도 관련 행사와 프로그램을 확대하여 모두 함께하는 영화제가 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지금 보실 작품은 전주시민미디어센터의 지원을 받아 제작한 가치범 단편 묶음 상영으로 제25회 작년이죠. 전주국제영화제 한국단편경쟁 수상작 3편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공선정 감독의 작별, 임지선 감독님의 헨젤 2개의 교복치마, 박세영 감독님의 땅거미를 만나보실 수 있습니다. 뜻깊은 상영을 할 수 있도록 지원해주신 모든 분들께 이 자리를 빌어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전합니다. 그럼 관객 여러분들 모두 즐겁게 관람하시기를 바라고요. 헨젤 2개의 교복치마 임주선 감독님이 나와주셨는데 함께 모시고 간단한 인사 말씀 듣도록 하겠습니다. 큰 박수로 맞아주세요. 네, 안녕하세요. 저는 이번 가치범 단편 1섹션의 헨젤 2개 교복치마를 연출한 임지선입니다. 반갑습니다. 제가 본의 아니게 이번에 가치범 영화들의 첫 번째 섹션이어서 제가 이렇게 대표로서 인사드리게 되었는데요. 저는 개인적으로 이 영화를 만들 때 보시는 분들께 아주 작은 위로와 따뜻한 그리고 좋은 기운들을 전달드리고 싶었어요. 그래서 그게 만약에 가능하다면 어떤 영화의 성과에 상관없이 최대한 많은 분들께 보여드리고 싶다라는 그런 작은 바람이 있었는데 그래서 이렇게 가치범 영화로 제작되는 기회를 얻고 상영 기회도 얻어서 그 어떤 바람이 조금 더 실현되는 것 같아서 너무 개인적으로 뜻깊고 감사한 것 같습니다. 아무쪼록 오늘부터 열릴 그 가치범 영화들 굉장히 좋은 영화들이 많으니까 많은 관심 가져주시고 많이 즐겨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활동하게 된 배우 김보라입니다. 반갑습니다. 저 모더레이터가 사실은 처음인데요. 그래서 너무 어색하고 어떻게 제가 잘할 수 있을지 긴장이 조금 되는데 어설프고 그러더라고요. 네, 귀엽게 봐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영화 잘 보셨죠, 여러분? 지금 시작해볼까요? 네. 네, 게스트분들 먼저 모시겠습니다. 네, 그러면 이제 가장 끝에서부터 인사 말씀 시작해 볼까요? 방금 보신 그 단편 섹션 중에 헨젤 2개의 교복치마라는 작품 연출한 임지선입니다. 반갑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저는 이 강아지를 산책하는 영화 땅거미 연출한 박세영이라고 합니다. 반갑습니다. 그러면 2020 저희 앉으면서 할까요? 네. 네, 그 2025년 전주국제영화제를 이렇게
뵙게 된 소감을 한 번씩 이야기해 볼까요? 네, 사실 작년에 상영했던 작품인데 이렇게 올해도 상영 기회를 가질 수 있어서 너무 감사한 마음이고 이렇게 이른 시간에 저희 영화 찾아주셔서 너무너무 감사합니다. 네, 어제도 저희 이제 골목 상영으로 같이 본 영화 이제 근처 공원에서 틀었는데 그 옆에서는 사람들 농구하고 있고 지나가는 분들도 화면 앞에 지나가고 그다음에 지브리아들 중에 그 전원 실수분들 이렇게 조명도 꺼지고 사실 그 경험이 너무 좋았어요. 그래서 어쨌든 뜻깊은 경험을 하고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저는 이제 영화를 보면서 많이 궁금했던 점이 사실 많았는데 우선 가장 첫 번째로 영화를 찍으시면서 지금까지도 가장 기억에 남는 어떤 에피소드가 있었다면은 한번 이야기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감독님. 제 영화는 이제 7년 전에 저희 가족이랑 다 같이 찍었어요. 저희 아빠가 출연을 하고 제가 카메라를 잡고 동생은 옆에서 제가 힘들 때 카메라 잡아주고 엄마는 강아지 케어로 같이 들어왔고 저희가 그래서 하루 찍었는데 이 태풍이 불기 시작했어요. 이제 하강하면서 그리고 해가 졌고 해가 진 상태에서 태풍 불고 비 엄청 내리는 와중에 어쨌든 계속 찍으면서 길 잃고 촬영했던 영화인데요. 그 어쨌든 화면으로 보니까 그 고생의 로고들은 전혀 안 보이고 되게 쉽게 찍었구나 이런 생각이 들 수도 있지만 저도 근데 7년 전에 쉽게 찍었다는 생각이 들지만 지금 떠올려 보니까 태풍이 되게 무서웠던 태풍입니다. 그게 에피소드입니다. 다들 궁금하셨을지 모르겠지만 거기 어디 산이에요? 그 대구 수성구 파동에 있는 저 산 이름으로 뒷산이라고 부르는 뒷산입니다. 보면서 계속 너무 궁금해가지고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그럼 감독님께서 저도 비와 관련된 에피소드인데 저 작품이 23년도 7월에 촬영이 되었는데 그때도 비가 정말 많이 오는 그 시즌이었어요. 그래서 가장 중요한 하천에서 달리기 하는 장면을 찍었어야 됐는데 너무 가장 이제 먹구름이 심하고 비가 좀 중간중간에 소나기가 많이 오는 환경이었어서 비가 싹 내리면 마를 때까지 기다렸다가 그 바닥이 이렇게 말라 보여야 돼서 이렇게 기다렸다가 찍고 또 비가 내리면 또 기다렸다가 찍고 이렇게 좀 다들 힘든 환경이었고 그리고 이렇게 달리는 씬이다 보니까 이제 컷이 되고 다시 이제 출발 지점으로 다 같이 이동하는 그런 좀 더운 상황에서 지치는 환경이었는데 그때마다 이 주인공 맡아준 홍정민 배우가 리코더를 계속 불어줘가지고 그거 덕분에 이렇게 다들 이렇게 귀여운 모습에 힘을 내서 이렇게 찍을 수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러면 우선은 감독님께서는 가족분들과 함께 했다고 했는데 가족분들과 시작하게 된 계기? 내가 가족분들과 촬영을 해야 되겠다, 영화를 작품을 만들어야 되겠다 라고 생각을 하신 계기가 어떻게 된가요? 우선 제가 이제 7년 전에는 대학교 4학년 이제 영화과를 다니고 있었는데 졸업 작품으로 졸업을 하기 위해서 영화를 찍어 오라고 하셨어요. 그래서 저는 제 머릿속에 있었던 영화는 3시간 동안 이제 산을 오르고 내리는 과정을 담은 지금 보시는 영화의 어떤 더 확장된 버전의 영화를 이제 찍어 갔어요. 근데 이제 교수님한테 보여줬는데 교수님께서 이건 영화가 아니고 너 이걸로 졸업을 못 시켜주겠다. 그래서 다시 찍어 오라고
하셨고요. 아, 이건 근데 가족과 함께 된 계기가 아니에요. 아니네요. 어쨌든 가족이랑 함께 찍고 싶었습니다. 그 잠시 이거 계속 해도 되나요? 네, 그래서 교수님께서 이걸 졸업 못 시켜주겠다 해서 이 영화 편집을 미뤄뒀어요. 제가 한 7년 정도. 그래서 교수님을 만족시킬 수 있는 영화를 다음 주에 찍고 가서 졸업을 하고 이제 7년 동안 묵혀 있다가 이제 다른 영화들 이제 보여주면서 아빠가 왜 자기 나오는 것만 안 했냐, 자기가 제일 못하냐 이런 얘기 계속 7년 동안 해서 아빠를 위해서 편집을 하고 전주에 작년에 들고 다시 이렇게 찾아뵙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내가 그 상패를 하나 받았는데 그건 아빠한테 줬어요. 아, 상금도 아빠한테 줬어요. 아, 엄마한테 반반 이렇게 줬습니다. 네. 효도로 끝나는 캐스팅. 그럼 호흡은 그냥 굉장히 좋았겠네요. 배우와의 배우분들과의. 호흡. 네, 네. 더 얘기해도 되나요? 좋습니다. 네, 저희 아빠, 저는 서울에서 지내고 있는데 아빠 이렇게 대구에 내려갈 때마다 항상 매일 산책을 하세요, 뒷산을. 근데 올라갔다가 내려오는 길은 사실 그냥 직선으로 가면 15분 올라가고 15분 내려가는 길인데 매일 다른 길로 올라가고 매일 다른 길로 내려오더라고요. 그래서 그거를 10년 넘게 계속 같은 산을, 뒷산이라고 불리는 같은 산을 맨날 다른 방식으로 올라내리는 과정을 찍고 싶었고, 그래서 대화 소통 거의 안 하고 있습니다. 그냥 저도 카메라 버겁게 들면서 아빠 잠시 멈춰줘, 아니면 좀 다시 걸어줘, 기다려줘 이런 말들만 하면서 찍었습니다. 네. 아, 그래서 굉장히 연기와 모든 컷들이 자연스러웠던 것 같았습니다. 감독님께서는 저는 궁금했던 게, 저도 아역 배우 출신이라서 그런지 어떻게 이 친구들을 캐스팅하셨는지 궁금합니다. 일단 황정민 배우님 같은 경우는 그 장편 영화 중 아이들은 즐겁다라는 장편이 있어서 그 영화를 봤을 때 황정민 배우가 되게 편하게 연기를 한다는 인상을 받았었어요. 그래서 한번 만나보고 싶다라는 생각을 했고, 만났을 때도 굉장히 똑부러지게 얘기도 잘 해주고 연기도 너무 잘 해줘서 같이 하게 됐는데, 한 가지 문제점이 있었다면 그 친구가 조용조용하지만 굉장한 인싸였던 거예요. 그래서 이 아싸의 감성을 이해를 잘 못해가지고 아무리 노력을 해도 이건 아닌데 라는 생각이 계속 들어서 이거 어떡하지? 이렇게 고민을 하다가 정말 많이 만나면서 그 감성을 이해시키려고 하기보다는 뭔가 그 아싸 특유의 그 과장된 어떤 표정과 뚝딱거리 이런 행동을 오히려 연습을 많이 해보자라고 해서 굉장히 많이 만나면서 이렇게 리허설을 했던 기억이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왜냐면 저도 여기 영화를 보면서 저 친구는 감독님께 어떻게 설명을 받았을까, 그래서 어떻게 저렇게 자연스럽게 연기를 할 수 있을까라는 생각을 했었거든요. 근데 굉장히 많은 만남과 대화가 있어서 이렇게 자연스럽게 나왔던 것 같습니다. 제가 한번 다시 되나? 오, 네. 여기 질문지가 있었어가지고 질문지 봤던 겁니다. 그러면 촬영을 하시면서 뭔가 저 개인적으로 궁금한 거 있어요. 음악 선생님은 왜 임산부 설정을 하셨는지 궁금합니다. 이 영화에서 주인공의 가장 중요한 상태라고 한다면 굉장히 긴장해 있는 상태이고, 남들 앞에 있을 때 긴장해 있고 혼자서는 되게 편안하고 이완된 상태여가지고 이 친구가 긴장하고 이완하고 오줌이 마렵고 그게 배출이 되고 이런 설정이 좀 중요하다 생각했어요. 그래서 그게 어떤 선생님의 배에서도 약간 같이 표현이 되었으면 좋겠다. 그래서 이렇게 팽팽하게 부른 배와 이 친구의 긴장 상태를 같이 보여줄 수 있다 생각했고, 그리고 이 친구가 정말 두려웠던 그 노래를 한 순간에 선생님의 배에서 양수가 이렇게 터지게 되면서 같이 뭔가 그 해소되는 이미지를 조금 이렇게 전달하면서 주인공의 심리 상태 변화를 같이 그리고 싶었던 것 같아요.
감사합니다. 이게 듣고 보니까, 듣고 생각을 하니까 더 이해가 되는 것 같아요. 그러면 모두가 공통적으로 질문을 하겠습니다. 촬영을 하시면서 가장 어려웠던 순간들이 있었을까요? 어려웠던 장면이라든지 어려웠던 상황들? 이 씬은 정말 어렵게 찍었다 했던 것들 있나요? 원호님께서는 그 태풍이셨을까요? 근데 저는 사실 7년 전에 찍었기 때문에 모든 게 다 미화가 됐어요. 촬영 전. 힘들었던 거는 처음으로 영화를 완성하지 못한 채로 처음으로가 아니고 영화를 완성하지 못한 채로 7년의 세월을 보낸다는 것이 제일 곤혹스러웠던 것 같고요. 그런데 이제 아까 말씀드린 교수님이 이게 영화가 아니다라고 했던 말 때문에 그 사이에 7년 동안 그 말을 계속 떠올리면서 영화를 찍었어요. 그런데 어쨌든 이 영화를 다시 재작년과 작년에 이제 완성해야겠다는 생각으로 다시 편집을 임했을 때 그냥 이 영화의 문법에 맞게 최대한 마무리를 하자라는 생각으로 했고, 이제 전주에서 작년에 이제 틀었을 때 전주는 영화라고 하는데 교수님은 영화라고 안 했는데 어떻게 생각하냐라고 이제 메일을 보냈어요, 교수님한테. 근데 은퇴하셨더라고요. 계속 메일을 보내고 있어요. 영화 찍을 때마다. 감사합니다. 그런 말 해주셔서. 그렇게 지내고 있습니다. 좀 힘들었던 경험은 지나갔습니다. 즐겁게 상영하고 있고, 감사합니다. 또 초대해 주셔서. 네. 네, 굉장히 질문 하나에서 많은 이야기를 듣게 되었습니다. 그러면 감독님께서는? 저도 어떤 물리적인 어려움은 항상 있는 거여서 그런 것보다 좀 의외로 힘들었던 거를 말씀을 드리자면 제가 그 음악 선생님 역할의 강진아 배우님의 팬이었어요. 그래서 섭외를 하고 너무 기뻤는데 그 분장도 정말 이렇게 잘 해주시고 막 여기 눈썹 사이에 왕점 입체적인 점도 이렇게 찍으시면서 좀 열연을 해주셨었는데 실제로 현장에서 진짜 선생님처럼 그 아역 배우들을 통솔하시고 하는 게 사실 너무 저는 웃겼거든요. 그렇게 몰입하고 계신 게 너무 재밌어서 연기하시는 모습도 되게 제가 예상하지 못한 부분들을 계속 이렇게 보여주셔가지고 원래 제가 의도했던 음악 선생님의 어떤 무서운 약간 럭비공처럼 그 예상 외의 어떤 행동들과 말을 하는 지점이었는데 그런 부분들을 해주실 때마다 제가 너무 웃겨가지고 웃느라 약간 컷을 못하거나 이런 부분들이 있었어요. 그냥 제 유머 코드가 맞아서 그랬는지 모르겠지만 그래서 그런 지점들이 좋았지만 힘들었던 점이라고 말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감사합니다. 그거는 제가 다는 알 수는 없지만 그런 생각은 해본 적 있는 것 같아요. 이 주인공처럼 굉장히 내향적인 성향의 분이시라면 어느 정도 공감하면서 이 친구가 긴장할 때 같이 긴장하고 뭔가 이렇게 해소될 때 같이 해소되는 경험을 하실 수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해봤고 혹시라도 정반대의 성향을 가지신 분들이어도 어떤 이 친구의 어떤 고민과 아픔에 대해서 조금은 연민을 가지면서 보면 좋겠다라는 생각을 한 적이 있는 것 같습니다. 맞습니다. 맞는 것 같아요. 이제 말씀하신 것처럼 내향인들은 공감할 수가 있을 것 같고 내향인이 아닌 분들은 내 주변에도 내향인 친구들이 저런 행동을 했었는데 이런 이유였구나 하면서 그들에 대한 이해, 공감을 조금 더 키울 수 있지 않았을까 라는 생각을 그런 말씀이지 않았을까 합니다. 제 영화는 죄송해요. 그렇게 친절한 영화는 아닌 것 같습니다. 왜냐면 대사도 거의 없고 설명도 없고 서사도 많이 없잖아요. 그냥 그래서 7년 전에 저를 대변하면 매일같이 습관처럼 뒷산에 산책하는 감각은 어떤 것일까에 대한 생각을 하면서 시작을 했습니다. 그래서 같은 풍경, 근데 숲이라는 게 매일 바뀌는
공간이잖아요. 그래서 목적지는 있으나 늘 바뀌는 풍경들을 찍고 돌아온다는 과정은 어떤 것일까에 대한 거였고요. 그 다음에 그걸 촬영할 때쯤에 저희 강아지가 죽었어요. 그래서 강아지랑 맨날 산책하던 숲이었는데 그 강아지의 발자취를 쫓는 감각에 대한 생각들을 하면서 계속 산책을 하면서 찍었는데 그거였습니다. 그냥 빛이라는 것은 그냥 그냥 남자가 추적하는 혹은 목적성으로 그냥 설정을 했고 그 이제 마지막 장면은 이제 저희가 멀리서 이제 되게 이제 숲 전체를 보여주면서 끝나잖아요. 그래서 남자의 헤드랜턴은 이 빛이 이쪽으로 내려오는 중에 찾고 있는 빛은 반대쪽으로 내려가고 그냥 그 과정이 그렇게 보여지면 그래도 어느 정도 서사적 완결성은 나지 않을까 해서 그렇게 설정을 했고 낮에 올라가는데 이제 해가 지면 어두워지는 숲에서는 유일하게 남은 빛은 어떻게 표현할 것인가 이런 되게 절차적인 과정을 겪으면서 편집을 마무리했습니다. 네. 대답이 됐죠? 네. 말씀드렸다시피 이 주인공이 긴장하고 해소되는 그런 것을 어떤 시각적으로나 어떤 감정적으로 잘 보여줄 수 있는 소재라고 생각을 했던 것 같아요. 그리고 실제로 긴장하게 되면 신체 반응이 나타나기도 해서 그 둘을 좀 연결시켜서 이 친구의 어떤 심리나 감정을 좀 풀어내고 싶은 부분이 가장 컸던 것 같고 그리고 그 김범용 가수님의 겨울비는 내리고를 선곡한 이유는 일단 할머니가 즐겨 들었을 만한 시대의 배경을 갖고 있는 노래였으면 했고 그리고 동시에 이 친구가 그 거실에 누워있을 때 이 노래가 나오잖아요. 그래서 되게 쓸쓸하고 외로운 그 정서가 있었으면 좋겠고 그리고 엄마를 그리워하고 있는 설정이기 때문에 누군가를 그리워하고 있는 가사말이었으면 좋겠다 했을 때 가장 그 노래가 적절하다고 생각을 했는데 이 노래를 알게 된 어떤 계기는 제가 친구의 어머니 차를 타고 가다가 어머니 mp3 플레이어 중에 어떤 한 곡이었어요. 근데 그 노래를 들었을 때 굉장한 쓸쓸함이 계속 기억에 나더라고요. 그래서 이 노래가 그때 시나리오 쓸 당시에 떠올라서 반영해서 넣게 되었습니다. 그러면 감독님들께서 서로에게 질문이 궁금한 점 영화를 보시면서 있으셨나요? 저도 그 점의 정체가 궁금했었는데 방금 답변으로 이해가 돼서 해소됐습니다. 지금 어떤 작품 준비하고 계세요? 지금 제가 4년 전에 21년도에 전주 영화제에서 그 성적표의 김민영이라는 독립장편을 이렇게 선보인 바가 있는데 그때 공동 각본 공동 연출이었어요. 그래서 그때 같이 하는 재은 감독님과 새롭게 이야기를 쓰고 있는 상태입니다. 줄거리 한 문장으로. 줄거리요? 30대 여자 백수의 성장 이야기이고 저 세영 감독님 차기작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저는 누가 내 십자가를 훔쳐갔는가라는 영화를 작년에 장편 촬영하고 지금 편집을 하고 있습니다. 네. 십자가요? 누가 내 십자가를 훔쳐갔나라는 실화 바탕에 어떤 교회에서 누군가의 집에서 수백 개, 수천 개의 십자가가 발견된 사건이 있는데요. 왜 훔쳐갔는지에 대한 질문에서 시작된 영화입니다. 너무 궁금하고 굉장히 재밌을 것 같아요. 네, 감사합니다. 제가 너무 잘 못하는데 이렇게 선뜻 대답을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또 제가 질문지를 한번 보겠습니다. 네.
근데 이거는 다 이야기를 해주신 것 같긴 한데, 영화를 통해서 어떤 거를 전달하고 싶으셨는지에 대한 질문을. 아까 말씀하신 그런 건가요? 네, 어떤 성격적인 네, 부분이라든지. 그런 것도 있고 정말 거창한 어떤 걸 전달하려고 하기보다는 그냥 영화 보고 나서 그냥 기분이 조금이라도 좋아지셨으면 좋겠다 하면 저는 완전 성공한 거라고 생각하고 그냥 좋은 에너지를 드리고 싶다 였던 것 같습니다. 저는 사실 그 같이 본 버전을 보면서 같이 만들면서 전주들이랑 너무 뜻깊은 시간이었어요. 그냥 전주에 와서 그렇게 얘기하는 건 아니고, 저는 진짜로 그냥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그러니까 뒷산을 걷는데 어두워진다는 그때 그 과정 중에 느끼는 감각들에 완전히 집중을 해서 만들고 싶었던 영화인데, 저희가 이제 언어로 모든 소리들이나 시각적인 것들이나 이것들을 이제 되게 노골적으로 그리고 되게 정확하게 이제 전달을 하는 게 같이 본 버전인데, 요거 보면서 그런 감각들의 요소들을 되게 충실하게 선보이는 방식의 영화적 상영 방식, 어쨌든 영화 방식이라는 생각이 들어서 같이 본 버전이 제가 하고 싶었던 것에 대한 되게 좋은 진열이었던 것 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저 질문을 하면서 이렇게 들으면서 갑자기 생각나는 게 있는데요. 두 개의 치마에서 그 주인공 친구가 안경을 중간에 벗잖아요. 그거는 어떤 설정이 있는 건가요? 썼다가 벗었다가 또 마지막에는 착용을 하는? 그냥 설정상으로는 그 친구가 그렇게 눈이 나쁘지 않음에도 뭔가 자신을 이렇게 내보이는 걸 두려워하는 인물이라고 생각해서 조금 자신을 뭔가 학교에 있을 때 가리고 뭔가 이렇게 방어하는 것으로서 안경을 좀 착용한다라고 생각을 했고, 그 노래를 부르는 그 당일에는 좀 지각을 해서 안경을 이렇게 놓고 왔다는 설정이었는데, 그것도 있지만 그 나름 뭔가 이렇게 조금 다르게 느껴졌으면 싶었고, 그리고 노래하는 순간과 그 앞뒤로 이 친구의 정말 맨 눈을 보여주고 싶다 하는 마음이 있어서 그렇게 설정했던 것 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또 뭐 네. 질문 감사합니다. 제가 해야 했을 질문인데 감사합니다. 그 양림동 소녀라는 영화랑 같이 어제 감독님 두 분이랑 같이 했는데, 그분이 하는 말이 되게 인상 깊었습니다. 그 모든 영화를 이제 같이 본, 그리고 다양한 포맷, 그리고 있어야 되는 포맷으로 계속 만들고 계신다는 얘기를 어제 토크하면서 얘기를 하셨는데, 사실 제작 과정은 제가 느끼기에는 영화 처음부터 만드는 정도의 노고라고 생각이 들었습니다. 근데 그 노고가 부정적이고 긍정적이고 떠나서 그러니까 끝난 거 바탕으로 표현하고 싶었던 것, 표현이 되는 것, 보여지는 것, 들리는 것, 이 모든 것을 다 내려놓고 어떤 정보 면에서, 그리고 전달하고 싶은 면에서, 전달돼야 되는 면에서의 조율을 하는 것이 사실 영화 제작이기도 하니까, 그 과정을 되게 길게 전주 영화제에 관련된 분들이랑 같이 하는 과정이 솔직히 영화 찍을 때보다 더 재밌었고요. 왜냐면 컴퓨터에서 해야 되니까, 네, 현장에 안 나가도 되고, 그 다음에 이제 상영되는 거 봤을 때도 솔직히 너무 신선한 감각이었습니다. 이게 솔직히 말해서 그냥 저는 이제 방해될 줄 알았어요. 왜냐면 계속 다른 목소리가 들리니까, 아니면 추가적인 설명들이 오니까. 근데 이게 되게 어쨌든 되게 감동적이었어서 계속 하고 싶습니다. 저는 얘기 너무 길게 해서 죄송해요. 빨리.
네, 저도 처음으로 만들어 본 어떤 화면 해설이었는데 어려운 점이 있었다면 저는 처음에는 막연하게 굉장히 친절하게 모든 정보를 다 이렇게 알려주는 게 좋다고만 생각을 했었는데 짧은 교육도 받고 예시 영화도 보면서 오히려 너무 과도한 정보나 어떤 감독의 개입은 이 감상을 방해할 수 있고 그 관객의 상상력을 조금 해칠 수 있다는 걸 좀 알게 돼서 그래서 저도 최소한의 필요한 정보만 넣으려고 했는데 다시 보니 그 너무 최소한이었나라는 그런 아쉬움도 들고 조금은 어떤 감정적인 코멘트도 적절하게 좀 넣었으면 좋지 않았을까 하는 아쉬움이 있어서 이제 수정을 한 번 더 하고 싶은 마음이 큰 것 같고 그리고 앞으로도 모든 감독님들이 다 마찬가지겠지만 더 많은 관객분들께 이 영화를 보여줄 수 있다면 너무 좋을 것 같아서 앞으로도 이런 기회가 좀 많이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네, 저희가 이제 한 10분 정도 남았는데요. 또 추가적으로 생각나신, 궁금하신 점이 있다면 자유롭게 손을 먼저. 네. 그 영화는 저 다 같은 날에 찍은 그 장면들만로만 구성을 했습니다. 그래서 아침 일찍 촬영장 산책하기 전에 아빠가 자고 있어서 찍고 돌아와서 자고 있어서 찍고 코 고는 소리 녹음해서 넣고 가면서 찍고 그래서 진짜로 그냥 충실하게 자다가 일어나서 산책하고 돌아와서 잔다 라는 되게 기본적인 구성을 넣어야 된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왜냐면 이제 나중에 보여줬을 때 이게 무슨 영화냐라는 질문들을 너무 많이 마주할 것 같아서 거기에 대한 자신감도 없었고 영화는 아니더라도 그래도 하루를 보여주는 거는 충실하게 하지 않았나 라는 생각이었고 신혼사진은 저희 어머님 잘 살아계시고 저 되게 건강하게 지내고 그냥 그 머리맡에 항상 두고 주무시는 사진이 있어서 넣었고요. 그렇습니다. 그래서 지금 자는 의미는 진짜로 아침에 자다가 일어나서 마지막에는 자러 누워서 근데 그냥 어쨌든 그 되게 기본적인 흐름 안에서 이 다양한 감정들 느꼈으면 좋겠어서 이제 코 고는 소리의 피치나 뭐 이런 것들 아니면 색감 정도 뭐 밝기의 정도 이런 걸로 이제 감각 조작 조성 시도들을 했습니다. 네, 아버님의 일상을 멋있게 담아주신 영화였던 걸로. 저는 사실 그 뜬금없는데 이 영화를 보면서 이 영화 되게 많이 떠올랐었거든요. 보셨나요? 엉클분미 보셨어요? 엉클분미가 정말 많이 떠올랐었어요. 그 아피자퐁 위라세타쿠라는 감독님인데요. 혹시 영화과 다니시는 분 계시면 학교 다닐 때 보지 않는 것을 추천드리고요. 그런 영화에 빠지면 이제 졸업을 못 하시게 됩니다. 장난이고요. 정말 아름다운 영화. 아피자퐁 감독님도 여기 오신 적이 있는지 모르겠지만, 네. 아무튼 저는 엉클분미라는 영화를 굉장히 많이 떠올랐었는데 감독님의 오늘의 이제 설명을 듣고 별개였구나라는 깔끔하게 정리가 되었습니다. 별게 아니었고요. 너무 좋아해서 제가 그 졸업을 못하는 위기까지 갔어요. 정말 좋아했습니다. 대학교 때. 네. 네, 그러면 거의 저희가 이제 또 거의 끝이 났는데요. GV도 제가 굉장히 엉성하게 어떻게 잘 이어지고는 있어서 좀 신기하긴 한데 마지막으로 감독님들께 천주국제영화제 다시 영화가 틀어지면서 어떠셨는지 그리고 어떠셨는지와 그리고 가치범과 함께해서 또 어떠셨는지 궁금합니다. 그냥 자유롭게 말씀해 주시면 감사할 것 같아요. 질문이 조금 이상했네요.
때 아까 무대 인사에서 말씀드렸다시피 작년에 사실 상영했던 작품인데도 이렇게 올해 또 상영하고 또 찾아와 주셔서 그게 너무 감사한데 거기에 이제 같이 본 영화라는 그런 버전으로 새롭게 틀 수 있어서 개인적으로 너무 뜻깊었고 그리고 무엇보다 이 작품 말고도 세영 감독님 작품이랑 공선정 감독님 작품도 같이 본 영화로 보면서 전에 또 몇 번 봤던 작품들인데도 정말 새롭게 와닿았고 정말 아까 말씀하신 대로 방해가 되지 않고 오히려 더 조금 새로운 경험으로 좀 받아들여졌던 것 같아요. 그리고 너무 그 해설도 잘 쓰셨던 것 같고 해서 개인적으로 많이 배웠고 그리고 무엇보다 이렇게 이른 시간에 와주셔서 너무너무 감사하다는 말씀 전하고 싶습니다. 감사합니다. 저도 귀한 아침 시간, 점심 시간 내주셔서 너무 감사드리고 경험은 자유롭게 임지선 감독님 영화 되게 좋아하는데요. 다음 차기작도 기대 많이 해주시고요. 그리고 남은 전주영화제 일정 되게 즐겁게 진행해주셔서 감사합니다. 네, 정말 앞에 감독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이른 아침부터 좋은 작품을 보기 위해 달려와 주셔서 감사드리고 네, 감사드립니다. 가치보험에 대한 정보도 많이 관심 가져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리고 저는 언젠가 이 두 감독님과 작품을 하는 날이 야호 이렇게 있도록 감사했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내일은 더 잘할게요. 감사합니다.